이제 김현비 장관님, 네. 노고가 크시죠? 또 새벽부터 같이 수행연에 오셔서 같이 계시는 국토부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장관님, 그 학수 고대하던 법이 전부 통과되었는데 개운하십니까? 아니면은 통과는 되어서 개운은 한데 다수당의 폭거로 인한 통과이기 때문에 좀 마음속에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까? 솔직한 심정이 어떻습니까? 저희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몇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무용지물입니다. 12, 16 대책도 그렇고 또 작년에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 했을 제가 때 물어보는 것은 네네. 통과되어서 개운은 한데 정상적인 방법으로 통과되었지 못했기 때문에 한편으로 국민에게 송구스럽고 좀 미진한 부분이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이런 제도들이 원활하게 뒷받침될 수 있도록 활발하게 논의하고 일이 좀 진행되었으면 하는 게 입장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장관님께서도 위원을 지내셨는데 네네. 국회 계실 때 이런 법 없었죠? 한 번도 이런 사례가? 뭐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요. 아니 국토위에서만이라도 저는 국토위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예. 다른 위원회 있었습니까? 예, 저는 뭐 다른 위원회에 있었는데 일단 뭐 여당이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는 건데 알겠습니다. 일을 할 수 있도록 저기 국회가 좀 도와주셨으면 임대차 합니다. 3법 예.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 뭘까요? 갱신, 계약갱신- 상한 그다음에 신고 중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제가 가장 의미가 신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이 가장 의미가 있다고 그러면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국 전 법무장관이 네, 작년에 상한제를 하려고 하니까 김 장관님께서는 네네. 그것이 좀 시기상조고 전월세 신고가 임대차 신고 제도가 잘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언급하신 적이 있죠. 네네. 신고제는 그런데- 일종의 데이터에 그런데 기반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급하다고 하시면서 네네. 굉장히 급하다고 하시면서 한 법 3개 중에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국토부 전산관리 시스템에 제대로 돼 있나요? 아까 1년 6개월, 네네. 내년 6월 된다 하셨는데 예, 예. 일단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그럼 계약갱신 잠깐만 청구권 내년 6월까지 네네. 기다릴 것이 이렇게 급하겠나요? 지금 가장 급한 것은 신고제를 운영한다라는 결정 자체가 시장에 보내는 시그널이 잠깐만요. 있습니다. 예. 신고제를 하지 않으면은 네네. 갱신제와 상한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상관이 효율적으로?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저 누가 우리 저 차관님 혹시 장관님이 깊은 그 법무 숫자를 잘 모르시면은 혹시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네. 신고를 안 받고도 전월세 내용을 파악을 할 수 있는 율이 몇 %나 될까요? 다 아직 각자 계약이 있는데. 예,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그 특별법 형식이고요. 그 임대차 계약이라는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사적 계약에 기초를 하는 제 거기 말씀만 때문에 다시 물을게요. 신고를 받지 않고도 전월세가 얼마를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는 율이 몇 %나 될까요? 신고제를 안 하고도 전월세 내용을 다 파악할 수 있습니까?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한 것이고 당사자들의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대료 상승률 상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자, 것이고요. 그건 말씀을 그게 위배되면 잠깐만 답변을 좀 바로 하세요. 신고가 내년 6월 달에 돼야 국토부 정산 시스템이 완료돼서 효율적인 신고를 받는다 하면서 갱신이 상한이니 그것이 몇 %나 가능할까 이걸 묻습니다. 신고를 받지 않고도 그거는 무관합니다. 현재 전월세를 몇 %를 파악할 수 있나요? 국민들이 와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 제도가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전월세 상한제도 도입에 기본적인 핵심 전제가 되는 제도는 아니다라는 점을 제가 계속 그럼 왜 이렇게 말씀을 급하게 드리는 했죠? 겁니다. 핵심 제도도 아니면서. 신고 제도는 우리가 매매 거래에 있어서 실거래가 신고 제도를 2006년도부터 하고 있는 것처럼 시장에서 거래되는 임대차 가격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서 세입자들이 충분한 협상력을 갖고 임대인과 전월세 가격을 상한제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상한제와 또는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려면은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나 되고 있나를
봐야 될 텐데 그래서 5% 얼마를 넘지 말라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기초 자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기초 자료를 파악하는 작업이 준비가 돼야 될 텐데 김현미 장관께서 작년에 좀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가 준비 중입니다 한 걸 지금 내년 6월까지 가야 또 이것이 준비된다니 이해가 안 되죠. 국민들은 그렇게 급하게 작년 작업하지 6월 않으셨나요? 말씀하신 거하고 이제 연결해서 그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그 전월세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적 계약에 의해서 계약서가 다 존재하고 있기 사적 계약을 왜 때문에 국가가 강제하고 들여다보려고 강제하는 게 사적 아니라 계약인데? 각자 간의 이런 기본적인 룰 안에서 계약들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다 꼭 신고해서 데이터로 지금 남길 때만 효력이 있는 계속 건 제가 아닙니다. 들었는데 예, 예. 지금 국토부 장관께서는 세금 장관입니까? 아니면은 국토 균형 발전을 담당하는 장관입니까? 전부 세금으로 해결하잖아요. 전부 세금으로. 어디에 세금 제가 이때까지 지금 전부 세금을 돌리고 세금을 없던 세금을 매기고 신고를 받고 해가지고 무조건 수요를 억제하려고 하고 전부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뭐 제가 세금을 낮추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해드렸는데요. 세금을 내지 않는 얘기도 해드리고. 제 말씀은 세금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이런 식으로 수요를 줄이려고 하는 것으로 국민이 보고 있단 말입니다. 비치기를. 그거는 뭐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를 수 있겠죠. 예. 그러나 그런 인상을 쭉 주고 봤죠. 그에 대해서는 반성이 없습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린데요. 1가구 1주택자로서 2년 이상 거주하시는 분들은 취득과 보유와 양도 잠깐만, 모든 경우에 아까 있어서 어떤 의원이 물으셨는데 세금이 이 제도를 쭉 진행하세요. 예,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세금 폭탄이라고 하는 제도를 앞으로도 쭉 진행할 겁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세금 폭탄이라고 하는 것이 1가구 1주택자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의 70% 이상은 1주택자입니다. 근데 근데 누구를 바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정부 하에서는 바뀔 생각 없습니다. 예.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강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